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중근 바리스타입니다. 오늘 마지막 8회입니다. 저번 시간에 8강이라 그랬는데 제가 7강인데 8강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서 오늘이 진짜 8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베이스 메뉴. 여러분은 지금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커피 맛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머신이나 이런 그라인더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알바 수준. 익숙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음료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에스프레소 음료 범위 SCA 음료 기준의 음료 구성을 이해한다. 해보야 뭐 우리가 에스프레소나 뭐 라떼나 카푸치노 뭐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음료 종류의 맛과 바디, 농도 차이를 이해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더 진하다, 연하다, 맛이 더 난다, 안 난다. 좀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생각해서 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피가 작은 에스프레소와 우유 음료는 커피 향미가 더 잘 느껴진다. 에스프레소 대비 우유 비율이 높아지면 커피 향미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쉽게 음료를 만드는데 커피가 많이 들어가고 우유가 들어가면 커피 맛이 더 나고 진하겠죠. 근데 커피에 비해서 우유 향이 많거나 그러면 커피 향미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커피 대 우유나 아니면 기타 그 시럽에 대한 비율적인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시럽이나 이런 음료라고는 하지만 쉽게 우유 들어간 거, 카푸치노 라떼 정도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맛은 우리가 플레이버적인 거고, 바디는 농도나 향미들이 얼마나 풍성하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오일감을 보통 큐 하시는 분이나 이런 것들 오일감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오일감이 훨씬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바디로 마우스필적인 걸로 얘기해도 바디감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알 수가 없다. 의미가 별로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에스프레소는 그렇다고 쳐도 보통 그 의미를 많이 쓰시는 분야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드립 같은 경우 종이 필터를 쓰는 데는 오일이 안 나온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바디감을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가 시트에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는 그 바디라는 게 딱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그 느낌의 하나 정도다 오일은. 그 바디감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오일을 얘기하는 건 제가 커피하면서 별로 긍정적이진 않더라고요. 맞지도 않고. 그래서 오일적인 것보다는 바디감과 농도, 그러니까 향미적인 것과 농도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깔끔하고 더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습적으로 보면 음료를 한번 보는 거죠. 에스프레소 한 잔, 카푸치노 두 잔, 식물성 라떼라고 하는데 동물성, 식물성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방 성분이 낮은 거 막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식물성, 동물성이라기보다 우리는 그냥 일반 우유하고 저지방 우유 있잖아요. 그걸로 내려보면은 이해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음, 그 음료 중에 카푸치노 라떼가 보통 뭐 이런 거예요. 카푸치노 라떼라 그러면 거품이 1cm 이상 있는 거 카푸치노. 0.5cm 이하로 좀 거품이 많지 않은 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커피 기준으로 보면은 어, 커피 맛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거 라떼는 뭐예요? 우유 맛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거 비율상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양으로 보면은 카푸치노는 180ml 정도라고 치면 240ml 이상 좀 큰 잔을 생각해 보란 말이죠. 1번, 2번, 3번. 이제 여러분한테 먹여보는 거예요. 우유만 해가지고 1cm 이상 있는 것과 0.5cm 이상 있는 거 어느 게 맛있어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뭔가 식감 있고 쫀득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커피 맛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음료로 말고 물어보는 거예요. 라떼든 카푸치노를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커피 맛이 충분히 나는 거, 우유 맛이 더 많이 나는 거 어느 걸 먹겠어요? 100%다 이거예요. 커피 맛이 충분히 나야죠. 비율적으로는 우유 맛이 더 나야 라떼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뭘 생각하냐면 커피 맛이 덜 나면 그냥 재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서 커피 맛이 충분히 나야 좋은 거예요. 당연히 어느 양을 먹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양을 먹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쉽게 그리면 이게 카푸치노 라떼라고 치자고요.
오리지널로 너무 잘 만들었어. 오리지널로 라떼를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마음에 들지만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거죠. 어느 부분은.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여기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장점만 살려보는 거죠. 장점만. 장점이 뭐예요? 양은 우선 많아야 돼. 커피 충분히 들어가야 돼. 거품 충분히 있어야 돼. 그 1cm 이상 넣고. 그 다음에 비율적으로 커피 맛 충분히 나고. 양 많고. 그럼 어때요? 카푸치노와 라떼의 장점을 다 가져간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은 카푸치노, 라떼가 있지만 하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은 많고 1cm 이상의 커피 충분히 들어가서 커피 맛도 많이 나고 이게 하나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손님이 카푸치노 먹다가 라떼 먹다가 잘 안 해요. 카푸치노 먹으면 카푸치노만 먹고 라떼 먹으면 라떼만 먹어요. 왜냐면 이게 좀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해서 크게 막 왜냐면은 집집마다 카푸치노 라떼가 정확히 나오는 게 아니고 다 맛도 다르고 비율도 다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드시는 것만 드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우리 집은 하나야. 손님이 2명이 오셨는데 저는 카푸치노 주세요. 저는 라떼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네, 카푸치노 나왔습니다. 이거 주고요. 네, 라떼 나왔습니다. 이걸 주는 거죠. 카푸치노 먹는 사람, 여기 카푸치노 맛있다. 라떼 드시는 분, 여기 라떼 맛있다. 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카푸치노 드시는 분이, 나 라떼 안 맞던데. 그럼 이분이 얘기했지. 야, 여기 라떼는 맛있어. 그럼 카푸치노 좀 줘볼래? 이걸 먹어보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래? 아이, 맛있는데? 이 집은 카푸치노 맛있는데 라떼도 맛있다. 대부분 모를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카푸치노를 정통적으로 먹으시든 뭐든 맛있는데 뭐라 그러실 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비율 하나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그리고 정통 카푸치노는 이래야 돼. 정통 라떼는 이래야 돼. 정통이라는 거를 이거 정통이 없어요. 우리가 정통적으로 하려면 이태리 그 머신에 이태리 그 커피로 써가지고 이태리 거기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이태리 가면 또 다 맛있나요? 그러니까 맛있으면 되는 거지 너무 정통적인 걸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 거기다가 요즘 또 잔으로 안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다 테이크아웃 잔으로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요만한 잔 주고 요만한 잔 주면은 돈 아까워 보이는 그런 심리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로 통일해서 나가는 게 훨씬 더 맛있는 메뉴를 만들 수가 있고 좋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요즘 또 하나 생겼잖아요. 뭐가 있어요? 플랫 화이트. 제가 볼 땐 그냥 커피에 우유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메뉴가. 그쵸? 예. 플랫 화이트는 카푸치노, 라떼다 그러면 플랫 화이트는 더 작아. 여기는 여러분 드셔보시면 커피 맛도 충분히 나고 뭐 진함도 일반적인데 근데 이거는 꼭 이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 집에서 어떤 커피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한 가지. 양은 적죠. 그쵸?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양을 적게 하기 위해서 투샷이 아니라 원샷만 쓰나? 아니거나 반샷만 쓰나? 이런 데 없죠. 다 투샷 쓰죠. 투샷 쓰는데도 불구하고 플랫 화이트에 이 맛이 난다. 너무 진해서 못 먹거나 그런 집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플랫 화이트를 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 알겠죠? 보통 이제 스페셜티 커피집이라고 하는 데가 조금 더 어울리는데 생각보다 진하지 않아요. 왜냐면 중약볶음이 많기 때문에. 그쵸? 아마 커피 많이 드시는 분은 오히려 이럴 수 있어요. 양이 일반인들이 먹기에는 원래는 딱 맞는 양이에요. 솔직히. 이 이상 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먹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적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먹었던 분들은 이렇게 시킬 수도 있어요. 라떼에다 샷 추가해가지고요. 거품 많이 없애주세요. 그러면 이제 양만 2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요 정도 양도 안 나와요. 카푸치노나 조금 더 나올 양? 그 정도? 그러니까 라떼 정도 하려면 거의 막 3배를 시켜야 되는데 주문 단가가 너무 올라가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매장에서 약중 강복금을 하지 않는 이상은 플랫 화이트가 있다.
그러면 중약볶음을 하는 곳이구나. 중약볶음을 하는 곳에서 플랫 화이트도 있지만 라떼나 이런 걸 먹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하실 거예요. 플랫 화이트에 맞춰진 그 볶음도로 카푸치노나 라떼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맛이 너무 연해질 거예요. 그래서 플랫 화이트가 이 집은 카푸치노 라떼에 비해서 맛있어라는 말 자체가 중약볶음 하는 집이구나. 볶음도 때문에 이게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비율에 따라서.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근데 맛은 플랫 화이트의 맛처럼 좀 진하게 주고 싶어. 근데 카푸치노나 라떼로 하려면 비율 때문에 안 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포샷이나 최소 3샷 이상, 3샷, 4샷, 5, 6샷을 넣어야 되는데 단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플랫 화이트라는 메뉴가 생겨야 됐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맛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맛있는 걸 하기 위해서 거기도 그러셨겠구나. 필기 문제는 안 푼다고 했고, 이제 청소, 건강 안전 이거는 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뭐 재고 회전에서 보관 구역에서 재고 회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한다. 선입 선출 식품 보관법.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가면서 뭐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거 잘 확인해 가지고 재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보관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당연히 매뉴얼화 냉장 보관한다. 뭐 어려운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그걸 하시면은 충분히 된다.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언제 왜 손 씻기가 필요한가? 수시로 해주는 게 좋죠. 수시로. 내가 지저분하다 싶으면 수시로 씻어주는 게 좋고요. 깨끗한 앞제부와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음식을 만드는 거나 똑같잖아요. 먹는 거를 할 때는 항시 깨끗하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특히 조금 다 그렇지는 않은데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는 화장실 갈 때 앞치마 벗고 가야 되는 뭐 그런 것들, 담배 피면은 해주는 거, 닦아주는 거 이런 거 좀 필요한데, 뭐 일반 매장에서는 솔직히 뭐 담배를 피면 안 된다 뭐 그거는 저는 뭐 크게 저기는 안 하는데요. 스페셜티 집이라, 그러니까 비싼 커피 이런 것보다 뭐 나 나름대로 진짜로 맛있는 커피를 하겠다고 하는 집에서 담배를 많이 피면서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 냄새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민감하시면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좀 좋죠. 예, 자제를 하는 게 조금 좋고, 그리고 솔직히 담배보다 더 제가 이제 있어 보면 문제되는 건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뭐 남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성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핸드크림이나 이런 화장품에서 나는 향이 있으면요, 여지없이 들어가 버려요.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보다. 예,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뭐 서비스적인 거는 크게 이상이 없지 않을까. 교차염 막는 거는 행주의 색을, 그러니까 용도별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터필터 닦는 거나 테이블 닦는 거나 뭐 필터 바스켓 닦는 거나 등등, 그러니까 구별을 해서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알러지에 대한 거는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외국은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고 조금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뭐 땅콩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쓰시는 데도 있겠지만, 뭐 그래서 이제 특별한 거를 쓰면은 알레르기나 이런 거 물어보면 혹시나 알레르기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메뉴 같은 거 있으면 그 일반 뭐 우유 알러지 있어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우유를 시켰다는 게 이런 거라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는 남들이 없는 너트 우유를 쓰는데, 땅콩 우유를 쓰는데 이 땅콩 우유인지를 안 알려주고 이걸 쓴다. 그랬을 때는 알러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꼭 한국적인 정서에는 안 맞지만 꼭 신경을 써야 된다. 세척제를 음식과 분리해 보관하는 이유, 당연히 이제 섞여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항시 청소나 이런 부분하고 완성되거나 하는 부분하고는 꼭 분리된 장소에서 해야 된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그라인더 세척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찌 됐던 그 커피 때, 이게 커피 때나 이런 것들이 늘러붙거나 물때들이 항시 있거든요. 이거를 세척제를 써서 했을 때 충분히 헹궈줘라라는 의미에서 사고의 반복성 긴장상해를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는 참 애매하죠. 사고를 막는 건 조심하는 거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뭐 힘 빼라는 얘기 항시 하죠. 그러니까 좀 요즘 기계화하는 걸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막 컨트롤하는 것보다 기계적인 걸로 하는 걸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라인더와 관련된 위생 작동 문제는 무엇인가? 무뎌진 그라인더 날 그로 인한 문제. 그라인더 챔버를 제대로 그러니까는 청소 잘하는 거고요. 들어온데 이제 닦아주는 건데 무뎌진 그라인더 날은 음, 날이 이제 무뎌지면 제대로 그 원두가 커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맛의 변화가 생겨요. 근데 날이 무뎌졌으니까 꼭 맛이 없어진다 이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맛있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일반적이었었을 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날이 무뎌지면 맛이 없어져 이런 의미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찌됐든 이게 맛있든 안 맛있든 나는 책으로 맛있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이게 어느 날부턴가 맛이 조절이 안 되거나 변했어. 근데 날이 무너지면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날이 일정하면 숙성도에 따라서 분쇄도를 굵게 하거나 가늘게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데 무뎌졌다는 것 자체가 이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와 반복성 긴장상해를 막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니까 좀 요즘 기계 자동화된 걸 많이 쓴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정기적인 청소 유지관리 요건은 무엇인가? 뭐 정기적인 청소와 유지관리야 뭐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뒤에 나와요. 어떻게 청소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실습할 때도 이제 강사 선생님이 알려주거든요. 그라인더 청소 이렇게 하세요. 머신 청소 이렇게 하세요. 수시로 청소해야 될 거, 일마다 해야 될 거, 분기별로 해야 될 거 등등 그것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부위 중에서 자주 쓰는 곳을 찾아 유지관리, 마모가 심한 그룹실과 그로 인한 문제, 그라인더 챔버를 제대로 닦지 않았을 때 한마디로 이거 청소. 그다음에 얘는 유지 관리.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던 기계다 보니까 뭐 고무라든지 이런 가스켓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은 소모품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고무 같은 걸로 압력이 안 새게끔 포터필터를 꽉 막아줘서 추출해야 되는데 이 고무 같은 게 이제 뭐 딱딱해져서 텐션이 없어서 압력을 막아주지 못하면 압력이 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는 것도 문제지만 압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추출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실습할 때 이런 것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거를 아마 강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실습할 때 이거를 해볼 겁니다. 안 돼요. 실습을 할 때 이제 강사님이 어떤 걸 해주실 거냐면요. 그라인더 분해 청소. 이제 분해를 해볼 거예요. 일상적인 청소, 그라인더 분해 청소. 그러니까 수시로 챔버 비워주거나 뭐 분해 그러니까 뭐 그라운드 돼가지고 갈려져 있는 것도 수시로 청소도 해주지만 일마다 마무리한 다음에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이게 심하게 껴있다 싶으면 이제 분해해가지고 청소하거든요. 이거 해봐야 됩니다. 이걸 해볼 거고요. 일상적인 에스프레소 머신 거 이것도 수시로 얘는 분해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라인더는 수시로 해주면 좋고요. 뭐 볼터피든 샤워 스크린 분해 세정되니까 일 마감하는 게 어떤 건지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실습으로 되는 거라서 제가 특별히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SCA 물 시험과 가이드라인 물 시험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저번에 업데이트 될 때는 물 체크해가지고 하는 게 조금 시험 문제로까지 나와서 됐는데 지금은 실기 시험에선 빠졌고요. 체크하는 거는 그대로 남겨 있고요. 좋은 거기도 하고 나쁜 거기도 하고 왜냐면은 기존에 안 했던 거라서 물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 버전으로 가리키는구나 이런 거를 판별해내는 방법도 됐는데 이제 그게 빠지니까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간 느낌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물 체크를 해서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시험에 잘 들어갔어요 물 체크해가지고
뭐 경도 어떻게 되는지, 알칼리니티 어떻게 되는지, pH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잘 했단 말이에요. 어쩌라고요? 이제 이거 했어. 그래도 물 차트 있어요. 물 차트. 물 차트에 내가 여법이구나. 내가 이 범위에서 늘어났네 안 늘어났네. 범위에서 늘어났네 안 늘어났네. 좋다고요. 어디든 좋다고요. 우리 물 체크를 잘해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바꿀 건데요? 못 바꿉니다. 물을 못 바꿔요. 여러분 못 바꿉니다.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물을 어떻게 바꿔요? 아닌데요.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매장에 있는 물을요. 필터를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나트륨이나 수소, 일반 필터 등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어요. 이걸로 바꾸면은 경도가 올라가고요. 알칼리니티 조절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어요. 아닌데요. 그렇지 않은데요. 순수 필터 있거든요. 일반 필터. 이온 교환하지 않는 순수 필터 있죠. 일반 필터. 일반 필터는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물 맛을 그대로 최대한 보여줍니다. 수소 쓰면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어요. 나트륨 조금 더 묵직해지면서 다른 류의 물이 나오지만 일반 물이 아니잖아요. 일반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있는 물에 경도만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온 교환을 하면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물의 성질을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농도를 더 올렸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럴 수는 있어요. 수소 이온 필터를 우리가 써서 바이패스를 통해서 경도를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절해 가지고 얘를 기본으로 써서 맛의 변화를 준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내가 이렇게 조절해야지. 근데 일반 필터 쓰다가 얘로 했는데 맛이 변했어요. 이거는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다른 거 써서 맛이 변하는 거지. 경도가 올라가서 맛이 변한다. 전혀 이런 거 아니에요. 물 자체가 다른데 무슨 이게 변화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쩌라고요. 이거 우리 물이 이런데 이걸 뭘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걸 써가지고 변경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그 맛을 낼 때 이 온전하게 다 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필터로 해 순수 필터 일반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 필터로 해가지고 내렸을 때 이 맛이 아니에요. 이 맛에서 많이 걸러낸 맛이 나요. 경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류의 뉘앙스의 맛이 나서 그게 아쉬운 거죠. 일반 물 자체를 진짜 맛이 똑같은데 진짜 경도만 바뀌어 있는 그런 느낌의 맛이 난다면 완전 추천해 줄 수 있는데 얘가 맛의 뉘앙스가 바뀌어서 수소나 나트륨 쓰면은 다른 류의 맛이 난다고요. 이게 맛이 있어지거나 맛이 없어지거나 뭐 그런 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질이 달라지는데 맛의 뉘앙스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경도가 조절돼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터를 세 가지를 막 돌려가면서 쓸 수가 없어요. 드립할 때는 가능합니다. 드립할 때. 드립 전문점에는 제가 완전 추천해 드려요. 브리타에서 나오는 필터 워터 스테이션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질은 하나지만 필터에 따라서 경도에 따라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물의 성분을 바꿔주면서 어떤 맛이 나는지를 해볼 수는 있어요. 머신에서는 안 맞잖아요. 이게 물을 다 넣었다가 다 뺐다가 이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수시로 할 수도 없고 그냥 드립에는 너무나 잘 맞죠. 뭐 정말 맛의 차이가 느껴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물로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체크는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하는 거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물 테스트 할 때 경도 테스트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삼다수 썼다가 오아시스 썼다가 뭐 제주 뭐 이런 거 썼잖아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어떤 훈련이냐면 물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네. 이걸로
이걸로만 훌륭한 거지. 이걸 경도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경도가 이랬을 때는 임한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게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 취지가 그게 아니고 그냥 물이 다르면 맛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뭘 생각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수소하고 나트륨하고 일반 필터로 한 거에서 맛이 다르죠. 이게 경도가 달라요, 얘네가. 맛이 다르죠. 이 얘기는 제가 볼 땐 똑같아서 그런 이유로 하는 게 아니고 물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원두를 파는데 여기는 너무 맛있는데 저기는 맛없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물의 특성이나 이런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조금 거기에는 좀 어떤 게 맞겠다 이런 거는 솔직히 머신이나 이런 거 세팅이 이상이 없다면 로스팅으로 바꿔야 됩니다. 로스팅. 여기는 그냥 커피 세팅에서 나오는 맛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로스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울리네. 이게 훨씬 더 맞아요. 확연하게 물로 한다 그러면은 물 자체에서 나오는 바뀌는 그 맛이 있어서, 그러니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로스팅을 바꾸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워터 차트 보면은 알칼리니티가 올라가면 낮아지면, 경도가 올라가면 낮아지면 맛이 이렇게 바뀌네요 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계로 한번 체크하시면 돼가지고 뭐 할 게 없어요. 저랑 할 게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총경도 측정하고 알칼리니티 pH 측정 기계 쓰시면 돼요. 키트 쓰셔도 되고. 물 넣어가지고 그냥 체크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한 번만 해보시면 잘 해주실 거예요. 총경도 알칼리 측정 워터 차트에 기입한다. 차트에다가 여기 측정한 걸 가지고 그냥 기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워터 차트 기반으로 향미 평가한다는 거는 워터 차트 기반으로 하라는 얘기는 알칼리니티, 경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맛이 써 있어요. 어떻게 맛이 변한다. 그 맛을 토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플로로 하면서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탈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강사님이 워터 차트 보여주시면서 잘 해주실 겁니다. 이거 실습하면서 하시는 거니까 그때 하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간단한 거죠. 고객 서비스와 카페 경영. 그냥 이거는 너무 단순한 거라서 고객에게 에스프레소 음료의 목적을 설명한다. 음료 목록을 우리는요 에스프레소는요 뭐 이런 그러니까 메뉴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어라. 커피 메뉴에 있는 각종 메뉴에 느껴지는 에스프레소 향미와 농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한다. 당연히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부피가 작은 에스프레소와 이건 아까 얘기했죠. 비율 문제, 커피 맛이 충분히 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걸 위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서비스로 방법은 인사 잘하고요. 이거는 뭐 태도적인 거 웃으면서 잘하시면 되죠. 제가 무표정에서 이런 게 좀 약해요. 여러분은 웃으면서 잘하셔야 됩니다. 남의 매장에서는 남한테 할 땐 되게 잘하는데 내 매장에서 너무 진지하면 좀 이게 속상하죠. 뭐 강의하시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커피 맛있게 하려면요 정말 많이 배우시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수강생한테 저도 어떤 분한테는 기초만 하시고 그냥 오픈하셔도 되게 잘하실 것 같으세요. 예? 이제 아니 본인은 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하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타고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커피라는 게 꼭 맛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맛있어야만 장사가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친절해도 되고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거 하나만 있어도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하나 예를 들면 너무 부침성이 좋아. 그럼 그 가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커피 너무 맛있는데 어서 오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이게 좀 애매하죠. 예, 애기랑 같이 한대. 어서 오세요. 애기 이쁘다. 과자 먹을래? 어떤 거 먹을래? 이거 먹어. 엄마가 계산할 거야.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제 좀 장난이지만 좀 재미있게 기분 좋은 카페 이런 데를 더 찾을 수 있으니까 꼭 커피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적으로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연구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카페가 된다. 에스프레소 음료를 만들어 서비스할 때 드는 비용, 배기물 재료를 이해한다. 제가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버리지 않게끔 그다음 폐기물을 최소해야지 이득이 되잖아요. 원가 계산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뭐 불만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 외국식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들어라.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그리고 고객에게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됐으면 만족하셨는지. 그러니까 매뉴얼이에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두면 되게 좋죠. 무조건 막 아니에요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여기서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유와 어찌됐든 고객은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경청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이게 서비스 정신인데 요즘은 뭐 한국에서 갑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서비스적으로는 이런 게 훨씬 더 맞는 거다. 넘어가서 자 이제 끝났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이제 파운데이션 끝났거든요. 우리 여기가 파운데이션인데 인터미디에이트. 파운데이션이 우리가 종료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운데이션이 이제 끝나서 기초가 우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되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쉬운 거예요. 억지로 어렵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중간에 막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학문적인 단어를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했죠. 왜요? 그냥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어야 돼서 그래요. 예. 그리고 너무 전문적인 거는 지금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커피는 프로까지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정말 우리가 상식선에 있는 단어로 모든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거고 침투 용의 분해 이런 걸 쓰면은 솔직히 같은 얘기거든요. 우려지는 거하고 굳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실제로 어렵지 않고 단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걸 전문적인 용어하고 비교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용어들이나 그거를 다른 단어로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이제 알바 수준의 커피를 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AST 강사님한테 이 수업이 끝나셨으면 이제 필기를 보시게 될 거예요. 필기를. 실기는 시험은 없다 그랬죠. 파운데이션은. 하지만 강사님이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으세요. 실력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강사님이 실기 시험이 안 돼서 떨어진다 그러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실기랑 관계 없잖아요. 내가 배운 거에 대한 숙련도를 평가하는 거지 이게 합격 불합격과 관계가 없잖아요. 라는 거를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필기 시험만 보면 됩니다. 예, 강사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AST 재량에 따라서 이 수강생이 나는 이 정도 수준까지 돼야 되는데 왜 이분이 못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실기를 잘해야 됩니다. 평가도 할 수 있으세요. 근데 오리지널은 평가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강사님 그렇게 해주시면 수강생분은 좋은 거죠. 이분이 이렇게까지 내가 더 숙련도를 높여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건 할 수 있는데 그 숙련도를 높여주는 게 예를 들어서 막 연습실을 엄청 막 써서 연습을 하게끔 한다거나 그런 걸로라 그러면 안 맞죠. 순수하게 이분이 실력이 늘었으면 하게 되면 무료로 언제든지 와서 하세요 라면은 괜찮지만 그 비용에 포함됐으면 괜찮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막 연습실 예약해서 연습을 많이 한다는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그분이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맞네요. 라고 해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리포트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작성을 끝내고 시험을 보면 1, 2주 안에 자격증이 발급이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셔서 개인정보 들어가시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데 이제 말이 길어져서 그렇지 큰 내용은 없었어요. 오늘로서 파운데이션 마치는데 정말 이론만 너무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이론을 하면서 실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실기를 하면서 또 얘기가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강사님과 재밌게 시간을 나누시고 여기서 다 해버리면 또 이제 실제 배우실 때 너무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재밌는 수업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기초로 정말 기초만 한 거예요. 이걸 기초로 관심이 생기셨다 그러면
여러분 사시는 지역 주변에 AST나 학원이 어딘지를 보셔가지고 이분이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AST가 맞는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AST한테 배우시면 재밌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유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